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요사이 한국 정치판이 총선을 앞두고 지각 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은 3당 체제 또는 4당 체제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이 떨어져 나가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신당이 떨어져 나가면은 4당 구도가 되는데,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합치면은 3당 구도인데 3당 구도 아니면 4당 구도 체제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겠다는 몸부림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은 이준석 신당이 배신자처럼 보이겠지만은 전체 국민 입장에서 또는 국가라는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보수 진영에서 경쟁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북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이 민주당에서 그래도 온건 합리적인 좌파라고 볼 수 있는 이낙연 신당이 생긴다면 이 또한 발전이죠. 좌파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이낙연 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이렇게 반찬이 4가지로 나오는 게 좋다 이겁니다. 반찬이 딱 2가지가 나와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반찬이 좀 풍성하게 되었으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자꾸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서 분열이라든지 내부 총질이라든지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이 다이나믹한 점, 우리나라 정치의 역전 드라마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 정치는 그래도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정치에서는 그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그러면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을 하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권력 투쟁을 선거를 통해서 하라고 딱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법으로서, 공직선거법으로서 이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이 권력 투쟁이고 선거가 바로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투라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택동이 남긴 말이 있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즉 정치와 전쟁이 속성이 같습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거 좋아할 사람은 저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조용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나라인데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한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할까요? 국민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4당 체제로 갈 때의 한국의 이 정치사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렇게 이념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공정당입니다. 안보정당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좌파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종북정당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 입에서 김정은 비판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두 사람 입에서 이승만은 비판하지만은 김일성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당은 북한 노동당의 하수 정당으로 봐야 되죠. 거기서 이낙연 신당이 생긴다면은 그런 점에서 종북성을 조금 탈피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종북성, 즉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종북 세력, 흔히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사파는 그 무슨 철학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사파가 무슨 주자학이나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그런 철학파가 아닙니다. 주체 사상을 줄여서 주사파로 해놨지만 그건 주체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죠. 오로지 김일성 광신도죠. 김일성 사교 집단에 포섭이 되었던 인간들이
민주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왼쪽으로 끌고 가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만든 게 그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한 게 바로 김정은의 심부름, 하수인 또는 외신에서 별명을 붙였던 대로 부대변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좌파라도 아무리 호남 사람들이라도 이거는 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성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각성의 움직임 속에서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떤 여론의 구조, 정치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대칭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국민의힘인데 반공정당입니다. 자, 반공정당, 안보중심 정당인데 사실은 이 말에는 의폐가 있습니다. 안보 반공을 외치려면은 자주국방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 했는데도 미국의 핵 우산으로 때우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정당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그러니까 사대주의 세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친미 사대주의 정권입니다. 친미. 미국의 역할을 제가 지금 무슨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동맹 위대한 안보동맹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안보동맹인데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가 다 있어요. 물론 빛이 한 70% 되죠. 그림자 또한 30%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30%는 뭐냐? 안보, 자주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면은 타락한다 이겁니다. 정치인도 타락하고 그 당원들도 타락하고 국민 전체도 타락을 한다. 그래서 사소한데 목숨 거는 웰빙 정당으로 바뀌어버린다. 즉 국민의힘이 반공 웰빙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반공주의로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공과 자유가 같이 가야 됩니다. 반공, 자유, 민주주의라야 그게 진짜 보수고 진짜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 힘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그 자주국방과 연동된 자유통일의 비전을 포기를 하고 웰빙 정당으로 전락을 하니까 게으름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투지도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같은 저 극단적인 종북 세력을 견제한다는 그 기능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을 다시 복원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일정한 공로를 세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 발전, 한미동맹 구축, 무역 입국, 과학기술의 개발, 그리고 의료보험 등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실패해 왔습니다. 정치에서 실패하면 권력을 잃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 잘한 게 다 퇴색이 돼버립니다.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외교, 법치 확립에 상당한 괄목한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30%대를 헤매고 있고 그 리더십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존재가 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한 제일 잘못된 일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 기반을 그냥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2030 세대 중도층이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세계 정치 역사상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 기반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 그냥 해산시켜버린 유일한 왜 이런 정치를 했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였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부 검사, 별건 수사하는 사람, 특수부 검사의 체질로서 자신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 곁에 두지를 못하고 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배척하고 하는 이런 체질 속에서 지난 한 1년여 동안 국민의 힘을 완전히 무기력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부름 기관이다. 스스로 뭘 해본 게 없다. 특히 김기현 체제 이후에는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당과 정부는 수평관계여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는 당이
정부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의 시녀 역할만 충실히 하고 이준석 몰아내는데 온 힘을 다 쓰다가 보니까 젊은 층과 중도층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런 그야말로 흉악한 예측이 나오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그런 정당, 즉 웰빙 정당에 반발하는 이준석 세력이 신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침몰하는 보수 정치 세력의 하나의 구명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내걸고 있는 기치는 자율, 공정, 뭐 이런 말로 보입니다. 뭐든지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공정하게. 2030, 40까지 이렇게 넓혔을 때 청장년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투명한 사회이고 할 말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바른 말 하면은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에서 과연 미래의 보수 세력을 키울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이제 수명이 다 했다. 그럼 새로운 보수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기치를 건 사람이 이준석 신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 웰빙 정당 국민의힘과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혁신적인 이준석 신당 그리고 종북민주당과 종북민주당에 반발하고 나오는 이낙연 신당 이렇게 사자가 경쟁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유권자로서는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인데 이제는 선택지가 4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정당 체제를 7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는 이 정당 문화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바꾸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만 바꿔집니다. 절대로 가르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무슨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 4당이 저는 정책 경쟁도 하고 정당 생리를 바꾸는 경쟁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당 중에서 어느 당이 먼저 가장 혁신적인 공약을 내거느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장기표 씨가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에 던진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국회 특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자. 특권 폐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4당 중에 어느 한 당이 공약으로 던졌을 때 그게 큰 득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1대1 붙을 때는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건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당이 4개가 생기면은 어느 당의 정책이 뭐냐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물도 보지만은 정책을 본다 이거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은 10석, 20석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책 대결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정당 민주화입니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정당을 독재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독재적으로.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원이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적어요. 당원이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당원이 500만 명은 돼야 됩니다. 각 당이. 미국식으로 하면은 미국은 국민 반 이상이 민주당원 아니면 공화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 가능하죠. 미국에서 무슨 공천권 행사로 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뭐 민주당 안에서 탈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천권 가지고 싸우는 나라는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공천권은 그냥 당원이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요사이 뭐 중진은 그만두라든지 뭐 험지 출마를 하라든지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그것은 당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후보로 낼 사람을 뽑는 거지. 우리 선거법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상무시해버리고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동안에 당권이란 말, 공천권이란 말이 예사로 횡행하는데 이게 다 헌법에도 없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서로 대결한 그 중심에는 당내 민주화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당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거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내 손아귀에 있어야 된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씨를 다음 대표로 딱 지정해서 몰아세우니까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거기 초선 의원 50명이 사인하고 하는 이런 꼴불견을 연출한 것도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추태를 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의식을 가진 이준석 신당이 나가면은 다른 당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져서 좋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공천권 싸움에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당원들을 많이 모집하고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간다면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분당 또는 신당 사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